네, 이번 한 주도 많이 바쁘셨죠? 매주 금요일에는 단골 손님 여러분들에게 감성 한 그릇 가득 채워 보내드립니다. 문화 뮤직회. 오늘은 음악 아니고요. 오늘은 책 저자와 함께 할 생각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선 돌파했고요. 2019년에는 41%, 2020년에는 41.7%, 2021년에는 46%로 월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도 어렵고 그리고 내 집에서 살지 않는 분들도 매달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 빠듯한 현실이 점점 더 가까이 와 있다. 이미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인 가구 청년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 10평짜리 공간의 저자 이창민 작가님 모시고 청년 주거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창민 작가님 저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는 처음 인사드릴 텐데 저희 청취자들을 단골 손님이라고 그럽니다. 네. 인사 좀 직접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단골 손님 여러분. 저는 SNS 작가이자 이번 책 10평짜리 공간의 저자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SNS 작가라고 스스로 소개하셨는데 SNS 작가 뭐 어떤 작가를 SNS 작가라고 하나요? 보통 작가라 하면 이제 네네. 책을 글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활동하면서 네. 그게 이제 여기 시청하시거나 이제 듣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약 거의 8년 가까이 네. 이제 SNS 분야에서 인터뷰도 하고 활동해온 부분들을 이제 실제 책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스토리도 쓰고 다양한 네네. 책들을 이번 10평짜리 공간 책 포함해서 총 4권의 책을 써온 그런 작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SNS에서 서로 교류했던 다른 분들하고 SNS를 통해서 교류했던 이런 그 내용을 책으로 묶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병자, 세상을 보는 안경, 믿어줘서 고마워 등의 저서를 이 SNS를 통해서 네. 초고를 쓰고 이걸 묶어서 책으로 냈다 이런 거. 예, 그 이런 저의 취지신가요? 이제 예. 아픈 환자에서 함께하는 네네. 사람이 된 그런 이제 함께하다 병자의 사람 자자. 그래서 병자라고 표현했고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이라는 이제 그 훈시처럼 약간 줄임말을 네네. 표현해서 SNS를 통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네. 이제 스토리들을 아니면은 다양한 분들을 많이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했었고 또 믿어줘서 고마워라는 책 역시도 네. 이제 책에다가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네. 그 컨텐츠를 담아서 책에서 이런 영상이 나오는 내용을 표현을 했었고 이번 10평짜리 공간이라는 책은 제가 기존의 뭐 SNS나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로 이제 공간 관련된 스토리를 청년 그러네요. 입장에서 표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병자, 세상을 보는 안경, 믿어줘서 고마워 등등과는 조금 다른. 이거는 이제 SNS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그 자체인데. 근데 이번에 10평짜리 공간은 청년 공간, 청년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 그럼 이 책 내용도 먼저 SNS에 쓰고 책으로 묶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그렇진 않고요. 책은 예. 진짜 저의 진짜 리얼의 경험을 담아서 표현을 한 책이고요. 네. 그 제가 이제 SNS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네. 뭐 단체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네네. 사람들과 소통도 어려워지고 네네. 뭔가 활동하는 거에 제약을 받다 보니 네. 이제 점점 그 넓은 공간과 사람들과 소통이 아니라 네. 점점 이제 집이나 좁은 공간에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도 뭐 역시나 뭐 격리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약 3년간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나 뭐 경제적이나 다양한 것들이 이제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네네. 저의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나 어떤 경험이 전무했는데 네. 그런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경험이나 다양한 이제 생각들을 이런
그 청년의 입장에서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워낙 다양하게 이제 좁은 집에서 하다 보니 아 이런 책을 꼭 써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 이번 책을 또 감사하게 이제 환경일보라는 이제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그 네. 언론사 겸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아버지처럼 도움 주신 이제 김선우 대표나 네. 또 여기 환경일보의 이미화 대표나 또 이렇게 지금 10평짜리 공간이라는 제목을 제호해 주신 그 영화 타짜랑 해품달이라는 캘리를 써주신 이상현 작가님이나 또 이 책을 또 감성적으로 디자인해 주신 그런 뭐 장은진 디자이너님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과 은혜로 이번 예. 책을 내게 됐습니다. 다 SNS에서 이렇게 만나신 분들. 예, 맞습니다. 예. 자, 제목 10평짜리 공간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10평짜리 공간이라고 하면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네. 대한민국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 14에서 16제곱미터 즉 4.2평으로 10평도 안 되는 기준의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2011년 뭐 과거부터 뭐 고시텔이나 원룸텔 같이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뭐 1인 가구로 지내는 집들이 그 과거부터 지금 2022년에 선진국이 되고 점점 시대나 공간이 발전하고 네. 청년들의 어떤 그 활동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경제력이나 다양한 것들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이나 제도 자체가 그 주거권 관련돼서 헌법 35조나 주거기본법이 생겼음에도 아직도 네. 10평도 안 되는 그 주거 기준의 집에서의 공간과 네. 또 청년 기본법이라는 청년들의 활동이나 어떤 영향력적인 부분들이 네. 아직도 10평도 안 되는 그런 활동 반경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한 자릿수의 평수가 아니라 좀 두 자릿수 더 넓은 뭐 청년의 영향력이든 활동이 됐든 네. 기회가 됐든 공간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책의 제목을 예. 하게 됐습니다. 주거기본법상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4.2평 14제곱미터 정도고요. 통계청 2021년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주거 면적은 29.7제곱미터 약 9평 정도 되는데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는 4평, 5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월세로 환산을 하면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에 있는 분들이 단위 면적당 그 매달 내는 돈이 더 많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이게 공간 자체가 좁고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1인 가구의 그 급증 비율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막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에 관련된 그런 정책이나 제도나 지금 현재 주거에 대해서 너무 그 열악하고 좀 정제되지 않은 그런 네. 것들을 좀 정책이나 제도적인 뭐 예산적인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청년이나 이제 미래 세대 그리고 독거노인에 해당되는 분들의 직접적인 그 희노애락이나 어떤 경험에서 필요로 원하는 그런 부분을 담아낸 책을 꼭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 그 고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 쓰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래. 그리고 미래가 가장 중요한데 그 미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공간이다. 본인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간이 어떤 영향을 줬어요? 제가 이제 그 작가로 활동할 때 네.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지만 서울로 넘어오면서 네. 이제 1인 가구로 집을 구하게 되고 뭐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고 활동하면서도 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뭐 어떤 뭐 특정 연예인분도 뭐 집 구하는데 뭐 거의 3, 40년, 50년을 해야지 뭐 집을 이렇게 구매했다라는 것처럼 이 과거보다 훨씬 집에 대해서 미래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역이나 내용이 네.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뭐 최저 시급 기준으로 뭐 돈을 벌어도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는 이제 보통 몇만 원, 뭐 비싸도 몇십만 원 선이지만 네. 이 뭐 주거 같은 공간 같은 사무실이나 청년들의 영역들이나 확장에 대한 더욱더 큰 네. 이제
교육이나 어떤 발전된 부분이 있음에도 네. 이 공간에 대해서의 가치나 이 경제적인 부분은 더욱더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 공간 격차가 심해진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예. 상황이 되면서 이게 억 단위 뭐 몇십억 단위가 되니까 이게 네. 게임으로 치면은 버전이 맞아야 뭘 재미있게 하든 좀 도전도 해보고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에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데 네네. 이게 너무 초격차로 되니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레벨이 안 맞아.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책에도 그런 거 써놓으셨던데 저도 뭐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바깥에 뭐 강남이든 홍대든 그곳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4.2평이야. 네. 답답하고 오늘같이 비 오고 꿉꿉하면 빨래 넣을 곳도 없어요. 그쪽. 예, 빨래를 해도 거기서 오는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 강박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거 MC님이 얘기 주신 대로 뭐 사회 환경이나 어떤 좋은 공간들을 밖에서 이용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은 좋아졌으나 예.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공간과 집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훨씬 더 열악해진 겁니다. 이게 격차가 커지고. 예, 만약에 환경도 열악하고 주거도 열악하면 이게 비슷해서 좀 덜 그거한데 환경이나 주변에 좋은 건물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는 카페든 여러 뭐 좋은 이제 사회 환경이 많죠. 생겼음에도 예. 이게 내 집만 오면 또 사람이 쪼그라드는 현타도 거예요. 오고 현타. 또 주변 사람들 보거나 뭐 집에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네.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겁니다. 처음엔 저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저도 이제 강연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어제도 예.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라는 곳에 이제 네. 한국주택공사랑 하는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네. 주거 오징어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게 주거를 집을 구해야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삶이나 꿈이나 도전할 수가 있는데 네. 집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4.2평에 네. 뭐 수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음. 오히려 더 좁아지거나 또 건물 안에서의 또 그 옵션들이 네, 네.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열악하거나 뭐 그렇죠, 옥탑방이나 지하방이나 뭐 생각지도 않은 별의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대한민국이 2020년에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좀 이런 주거에 관련된 대혁신이나 혁명이 조선 고려 시대 때도 토지 개혁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한번 네, 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주거 안정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 그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같은 토지 개혁 수준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의 핵심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주거 관련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도나 법의 대부분이 대출, 금융권에 대해서의 접근이 많다 보니 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플레가 발생되면 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젊은 청년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연끌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네. 한계가 있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티지도 못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10평짜리 공간이라는 책 안에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네. 뭐 주거보험이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거도 하나의 이제 위협적인 요소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같이 네, 네. 사회보장 제도로서 국가와 지자체와 이제 국민들이 서로 이제 주거에 관련된 포커스의 서비스들을 네. 이렇게 보다 질적으로는 높아지고 금액적인 건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지금 또 다른 큰 문제는 민간 시장에 관련돼서 네. 이제 점유율이 저는 이제 10점 만점에 9.9대 0.1로 보거든요. 공공 영역을. 특히 뭐 미성년자분들이 뭐 집값 엄청나게 큰 것들을 경제 활동이 없음에도 뭐 소유할 수 있다든지 네. 뭐 어떤 분이 많죠. 뭐 예. 100채 넘는 집을 뭐 갭 투자든 소유를 한다든지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국적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산에 뭐 30억 이상의 뭐 근접한 아파트들을 산다든지 네, 네. 이 주거 관련돼서 불평등이나 불균형이 고조선 때부터 역사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했음에도 이제 땅에 대해서 토지에 네. 대해서나 부동산, 공간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초격차 개인이 감당할 수 없게 공간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이 주거 보험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사회적인 사회 정책 예. 국가와 정부가 사회가 함께 나서서 이 정책적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토지 개혁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신청곡 맞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어떤 곡 신청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렇지만 그 책 마지막에 이제 네, 우리가 바꾸는 미래 우밤이라는 네, 키워드를 제가 이제 예. 표현한 이유가 네, 이 10평짜리 공간이란 책이 뭐 국가나 지자체나 다양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아이콘으로 삼아서 같이 이제 표현하고 외치자. 예, 그래서 노래 제가 이제 신청하고 싶은 곡이 라이온 킹 OST의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노래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절망과 알겠습니다. 희망의 그런 보금자리를 인생을 찾아가는 내용에 담겨 있는 알겠습니다. 노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0평짜리 공간 이창민 작가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